11월의 쌀쌀한 오후, 바람이 한 장의 잡지를 날려보낸다. 신호등이 빨강에서 초록으로 바뀌는 순간 사람들의 발걸음이 시작된다. 길을 걷는 사람들의 뒷모습들. 누군가는 빠르게, 누군가는 천천히, 누군가는 누군가를 기다리며 멈춰선다. 그들의 얼굴은 보이지 않는다. 단지 몸이 있을 뿐. 나는 그날 오래된 책 냄새가 스며든 카페에서 한 잔의 차를 시켜가며 생각했다. 인연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을 같은 무게로 셀 수 없다는 것을 언제부터 알았을까? 어린 시절에는 모든 만남이 반갑고 새로웠다. 친구가 나타나 손을 흔들어 부를 때 그것이 인연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가면서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다. 만남에는 방향이 있다. 그리고 그 방향이 정해질 때 비로소 인생이 흐르기 시작한다. 내가 처음 배운 것은 이것이었다. 친구가 내게 일자리를 소개해 달라고 했다. 그는 회사를 잃었고 집은 저당 잡혔다. 마치 모든 것이 동시에 무너지는 듯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정말 죄송해. 하지만 너라면 혹시. 나는 그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았다. 대신 내가 알고 있는 누군가에게 연락했다. 3주 후 그 친구는 새 회사에 들어갔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다. 새 회사에 들어간 지 한 달 후 그 친구가 나를 찾아왔다. 표정이 이상했다. 감사해 보이기도 하고 불안해 보이기도 했다. 일은 좋아. 정말 고마워. 근데 뭔가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 사람들이 날 이상하게 본다. 너한테 도움받은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는 것 같아. 나는 그 순간 뭔가를 깨달았다. 도움이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타인의 고통을 덜어주려는 우리의 시도는 때로 그 사람 위에 약자라는 꼬리표를 붙인다. 그것이 반복되면 그는 자신을 약자로 본다. 그리고 약자는 전에 있는 사람을 계속 필요로 하게 된다. 이것이 악순환이다. 나는 그 친구를 도왔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실은 내가 만족했던 것 같다.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것 자체에. 도움을 주는 사람이 느끼는 감정, 그것은 거의 중독에 가깝다. 우월감과 선함의 혼합. 그것이 얼마나 치명적일 수 있는지는 나중에 배웠다. 진정한 도움이란 무엇인가? 나는 오랫동안 이 질문에 답하지 못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깨달았다. 진정한 도움은 상대방이 먼저 손을 올릴 때까지 기다리는 것. 그리고 손을 올렸을 때 그 손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정확히 듣는 것. 때로는 말로 듣고 때로는 침묵으로 듣는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도움을 준 후 지켜보는 것. 그 사람의 삶 속에 남아있지 않는 것. 계속 도움을 주려고 하지 않는 것.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은 계속 주려고 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선함이 더 빛나길 원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진정한 선함은 드러나지 않는다. 조용히 물러나 지켜볼 뿐이다. 인연의 두 번째 방향은 나눔이다. 나와 비슷한 높이에 있는 사람들, 나와 같은 무게를 가진 사람들, 그들과의 만남은 도움이 아니라 대화가 된다. 진정한 대화. 하지만 대화도 다 같은 대화는 아니다. 나는 오랫동안 대화를 잘못 이해했다. 대화란 두 사람이 마주 앉아 말을 주고받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진정한 대화는 그것이 아니다. 진정한 대화는 두 사람이 같은 무게를 느끼면서 그 무게를 함께 나누는 것이다. 나는 오랫동안 헤맸다. 나보다 위의 사람. 이 표현이 계속 나를 불편하게 했다. 위라는 것이 뭔가? 권력인가? 지식인가? 경험인가? 나는 그것을 자꾸 물질적인 것으로 생각하려고 했다. 하지만 그것은 다르다. 위에 있는 사람은 내가 무언가를 배울 수 있는 사람이다. 내가 도달할 수 없는 높이에 있는 사람. 그게 꼭 나이가 많다는 뜻도 아니고 돈이 많다는 뜻도 아니고 지위가 높다는 뜻도 아니다. 단지 내가 도달하고 싶은 어떤 상태에 이미 다다른 사람. 혹은 그 길을 가고 있는 사람. 내가 처음 정말로 누군가를 선생이라고 부르게 된 건 20살 때였다. 그 사람은 나의 이모였다.
아니, 이모라고 부르기엔 너무 먼 친척이었다. 거의 낯선 사람이었지만 같은 하늘 아래 살고 있었다. 내가 처음 그분을 만났을 때 그분은 이미 50대였다. 하지만 시간이 멈춘 것처럼 보였다. 뭔가 정적인 것 같으면서도 그 정적 속에 움직임이 있었다. 마치 고요한 호수이지만 물 아래에서는 강한 흐름이 있는 것처럼 나는 위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알았다. 나는 그분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변화 과정을 봐야 한다는 것. 그분은 여전히 배우고 있다. 여전히 변하고 있다. 나는 그분의 지식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어떻게 배우는지를 배워야 한다. 위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는 이것이다. 그들은 우리를 가르치지 않는다. 대신 그들의 삶을 보여준다. 그들이 어떻게 매일 같은 길을 걸으면서도 매일 다르게 본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들이 어떻게 오래되고 낡아진 것 속에서 새로움을 찾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것이 진정한 가르침이다. 인연은 우연이 아니다. 나는 오랫동안 그렇게 생각했다. 만남은 우연이고 헤어짐은 필연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틀렸다. 모든 만남에는 구조가 있다. 인연의 구조는 이것이다. 나는 누군가에게 배운다. 그 누군가보다 높은 곳에 있는 누군가에게. 동시에 나는 누군가와 나눈다. 나와 같은 높이에 있는 누군가와. 동시에 나는 누군가를 돕는다. 나보다 낮은 곳에 있는 누군가를. 이 세 개의 관계는 동시에 일어난다. 누군가는 한 관계에서는 배우는 자이고 다른 관계에서는 나누는 자이고 또 다른 관계에서는 주는 자다. 이것이 균형이다. 시간은 우리를 다양한 위치에 놓는다. 때로는 우리는 배우는 자다. 때로는 나누는 자다. 때로는 주는 자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느 위치에 있든 우리의 역할을 충분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배우는 자로서 겸손함을 유지해야 하고 나누는 자로서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하고 주는 자로서 간섭하지 않아야 한다. 이 세 가지를 모두 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인생은 흐른다. 나는 이제 안다. 인연이 무엇인지를. 그것은 운명도 아니고 우연도 아니다. 그것은 흐름이다. 위에서 내려오는 것들, 나의 옆에서 함께 흐르는 것들, 아래에서 올라오는 것들, 그 모든 것이 섞이면서 내 삶을 만든다. 인연은 온다. 우리가 원할 때도 있고 원하지 않을 때도 있다. 예상했을 때도 있고 예상하지 못했을 때도 있다. 그리고 인연은 간다. 우리가 지키고 싶을 때도 있고 놓아줄 준비가 되었을 때도 있다. 모든 만남이 영원하지는 않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만남이 무의미한 것은 아니다. 각 만남은 나를 만든다. 나를 변화시킨다. 나를 성장시킨다. 그리고 그 변화는 다른 누군가에게로 흘러간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나를 만나기 위해 오고 있을 것이다. 누군가는 나를 떠나고 있을 것이다. 누군가는 나에게 배우고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나와 함께 걷고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나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이 동시에 일어난다. 그리고 이것이 삶이다. 인연이라는 이름 아래 흐르는 삶.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